안녕하세요, 커발라입니다. 요즘 인스타 릴스를 보면 해외에서는 팝콘 기계로 로스팅을 하더라고요. 그 샘플 로스터기가 너무 고가잖아요. 그 대신에 팝콘 기계로 볶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한번 사봤습니다. 요걸로 한번 제가 로스팅을 해보고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바로 언박싱하고 구성품이 어떤지 먼저 볼게요. 뭐 얼마 주고 샀어요? 요거 가격은 제가 나중에 결과를 보여드리고 알려드릴게요. 자, 요렇게 상품이 구성되어 있는데, 요게 본체, 요게 뚜껑,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이 절대 안 본다는 사용 설명서. 자, 이제 생두 50g을 집어넣을 건데요. 요 생두는 에티오피아 워시드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워시드가 아무래도 더 잘 볶일 것 같아서 워시드를 준비했고요. 한번 이제 로스팅을 해볼게요. 자, 버튼 온. 이게 지금은 무거워서 이렇게. 야, 이거 뭐야? 체품 엄청 날리는데요? 이거 제품 장난 아니네, 이거. 이거 뭐 어떻게 이걸? 야, 이거 집에서 갔다가는 귓방맹이 맞겠다. 자, 이게 체프가 너무 날려서 제가 멈추고 좀 청소 좀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위에 뚜껑 이렇게 다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 자세히 보시면 숟가락 같잖아요. 저는 이거 처음에 팝콘 이렇게 퍼서 집어넣는 숟가락인 줄 알고 그냥 내팽개쳤던 건데, 알고 봤더니 이게 뚜껑이었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문제야. 설명서를 안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하지 않게 제가 대신 실수한 거니까 바로 한번 다시 50g 넣고 시작해 볼게요. 자, 요거 근데 제가 해봤는데 50g은 좀 너무 균일하게 안 익는 것 같아서 30g으로 해볼게요. 근데 30g도 너무 빠르게 익을 것 같아 갖고 걱정이 되긴 되는데, 일단 투입하고, 자, 그리고 뚜껑.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 뚜껑. 요게 이제 위에서 날리는 체프를 막아준단 말이에요, 요게. 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시작. 야, 이거 체프 날리네. 위에서 안 날리고 옆에서 날리네 지금. 아니, 야, 이거 청소 더 힘들 것 같은데 이게. 아니, 이게 뭐야. 제가 이렇게 기울이고 있는 거는 교반대라고, 그래서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 좀 너무하네. 제가 인스타 릴스에서는 이 콩들이 막 하늘로 떴었는데, 얘가 화력은 분명히 1.2kW로 좋거든요. 근데 열풍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좀 아쉽네요. 이게 화력이, 이게 콩들이 안 떠오르는 게. 와, 근데 체프 장난 아니다. 와, 1파 터지려고요. 벌써 1분 만에 1파 터졌어요. 자, 2분 끝. 뜨거. 뜨거. 뭐야 이게. 뜨거. 씨. 뜨거. 씨. 뜨거. 씨. 진짜. 불편해. 자, 그 난리를 치면서 제가 2번을 볶았거든요. 에티오피아 워시드하고 내추럴. 당연히 그 두 개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볶아봤는데, 일단 아그트론 먼저 수치 재볼게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진하게 볶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내추럴이에요, 워시드예요? 요거는 워시드요. 워시드 81.6이면 제가 평상시에 86에서 88 정도 볶거든요. 조금 어둡게 나왔어요. 좀 아쉽다. 그 다음에 이제 내추럴 차례인데, 딱 보기에도 아까 워시드보다 밝잖아요. 워시드를 볶은 다음에 좀 수정해서 이 내추럴을 볶았기 때문에 더 밝게 볶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자신있게 컬러가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 담고
한번 아그트론을 재보도록 할게요. 제가 핸드드립은 86 아그트론 정도를 원하고, 커핑으로 할 거면 그거보다 좀 더 밝은 아그트론을 원하거든요. 제발 커핑용으로 나와라. 92.6. 커핑용으로 어느 정도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워시드보다는 이 내추럴이 좀 더 결과적으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맛도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먹어봐야지. 어찌됐든 먹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커핑하려고 이 커핑볼 이렇게 갈았는데, 내추럴은 진짜 향 좋아요. 기대돼. 근데 워시드는 오버 냄새가 너무 심합니다. 지금 완전히 고무 타이어 같은 다크 초콜릿 카카오 닙스 냄새가 많이 나는데, 좀 아쉽네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충분히 수정 가능하거든요. 이거 로스터기 괜찮나봐. 아직 안 먹어봐서 설레발치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50g으로도 해봤고 30g으로도 해봤잖아요. 네, 어떤 게 나아요? 30g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생두가 교반을 안 해요. 50g은 이게 말이 열풍인데 띄우는 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파워는 되게 세고 열이 진짜 세요. 1.2kW면 정말 센 거거든요. 그걸로 50g을 볶으려고 하니까 바로 그냥 팝이 터져버리는데, 그 가라앉은 것만. 그래서 열풍이 만약에 받쳐줬으면 50g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30g이 한계인 것 같습니다. 30g보다 낮으면 안 될 것 같고요. 30g 높아도 안 될 것 같아요. 딱 30g. 이게 빨리 볶이잖아요. 네. 그게 맛에도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먹어보려고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빨리 볶여갖고 겉이 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다가 열 조절도 안 되니까요. 근데 먹어보고 나서 한번 해볼게요. 물은 뭘로 내려요? 물은 수소 필터로 내리고 있습니다. 수소 필터가 아무래도 산미 있는 거랑 잘 어울리기 때문에 수소 필터로 잡았습니다. 에티오피아라서. 이 워시드는 이거는 100% 오버. 이거는 아그트론이 아까 81이었나요? 2였나요? 82.1이었나? 82면 그래도 나름 밝은 건데, 겉이 탄 것 같아요. 그럼 핸드드립은요? 핸드드립으로도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겉이 타버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로마 향부터가, 탄향이 세네. 너무 세요, 탄향이. 근데 내추럴은 신기하네. 내추럴이 원래 ROR이 올라가는 편에 속하고 워시드가 떨어지는 편에 속하잖아요. 이 로스터기의 가장 큰 단점이 열 조절이 없어요. 그래서 내추럴은 마지막 후반부에 1팝이 터졌을 때 열을 줄여주는 게 진짜 중요한 건데, 이건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추럴에 굉장히 취약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잘 볶였어요. 이 말 뜻은 뭐냐? 프로파일이라고 해야 되나? 손기술. 좀 요거 많이 경험을 해보면 이거 워시드, 내추럴 전부 다 괜찮은 결과를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뚜껑 엄청 뜨겁던데요? 그것도 제가 요거 먹은 다음에 저거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거 계속 쓸 거예요? 저거 에어팟 팝콘 저거요? 네. 저게 굳이 쓸 필요 있나 싶은데, 제가 연습을 좀 한 다음에 만약에 샘플로 100g을 받은 게 있다, 생두, 그러면 써볼만 해요. 나쁘진 않아. 근데 100g을 받았어도 무려 5번을 볶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창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율이 좋을 것 같아요. 왜 5번이에요? 30g씩 볶아야 되는데. 그러네. 3번 볶을 수 있네요. 자, 이제 한번 걷어내 볼게요. 좀 기다리는 동안 저 로스터기라고 말해야 되는 게 아니지, 에어팝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요 바구니 있잖아요, 받침. 이 사진으로 제가 띄워드릴 건데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 전달력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어는 열풍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알루미늄 자체가 열 보존력이 좋고 열 전달이 좋으니까, 저는 이걸 처음에 샀을 때 무조건 열풍으로 볶겠구나 싶었는데
열풍이 아니라 전도열로 볶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스팅이 굉장히 빨라요. 30g에 2분 만에 1팝이었으면 사실 이건 로스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진짜. 그런데 지금 일단 향적인 부분에서는 괜찮게 올라왔기 때문에 먹어보고 요게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샘플 로스터기의 역할은 하지 못합니다. 샘플 로스터기의 역할은 뭐냐? 우리가 생두를 구매하면 1kg든 500g이든 뭐 많게는 막 4kg, 3kg 이렇게 볶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처음에 많이 들어가는데 이 생두의 특성을 몰라서 망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도움을 주는 게 적은 양으로 볶게 해주는 샘플 로스터기가 중요한 건데 얘는 이 샘플 로스터기의 기능을 전혀 못해요. 왜냐하면 일단 온도 조절을 못하고요. 그리고 온도를 볼 수조차 없어요. 얘가 몇 분에 몇 도가 올라가는지도 몰라. 이게 샘플 로스터기가 전혀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보고 이 생두는 후반에 아로아를 치솟는 거구나, 아니면 뭐 이 생두는 좀 수분량이 많구나, 이거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 로스터기를 평가할 때 샘플 로스터기보다는 셀렉터 로스터기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셀렉터 로스터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두를 볶아본 다음에 맛봐서 생두를 픽하는 거, 그런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겠다. 근데 그것도 맛있게 볶여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먹어봐야죠. 먹어봐야죠. 미심쩍어. 이제 8분인데 한번 뜨거울 텐데 먹어볼게요. 언더예요? 아니에요. 오버예요? 얘는 워시드는 완전 오버. 얘는 혀가 텁텁해지고 떫을 정도로 많이 오버났고요. 내추럴은 맛있습니다. 진짜? 내추럴은 맛있어요. 잠시만요. 이거 셀렉터 로스터 됩니다. 워시드는 안 돼요? 아니죠. 내추럴이 이 정도에서 이 내추럴이 더 뽑기 어려운데 내추럴이 됐다고 하면 워시드 가능하겠죠. 이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볶은 건데. 그렇죠. 오늘 볶은 건데 이 정도만 올라온다 그러면 훌륭하지 진짜. 팝콘 안 사도 되겠다. 아니 이거 블루베리 맛 잘 나요. 건포도 대신에 좀 파인애플 같이 밝은 뉘앙스는 없는데 지금 9분이거든요 식으면 그 향이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오늘 볶은 거예요. 오늘 볶았는데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온다고 하면 굉장할 것 같아요. 디게싱이 된다고 하면. 파인애플 올라와. 지금 10분 지났거든요. 와, 이거 파인애플이 올라오네. 근데 왜 저건 안 줘요? 이건 먹을 게 안 돼요. 이거는 사람이 먹을 게 아니야. 이거 완전히 오버. 근데 얘가 있었기 때문에 이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야. 어때요? 나쁘지 않아요. 그쵸? 이게 충분히 커피를 판별할 수 있는 로스터기로 훌륭합니다. 진짜 가성비가. 그 집에서 취미로 가정용 로스터기로 쓰기엔 어떨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체프가 이거는 댁에서 하시기에는 굉장히 안 좋아요. 댁에서 하실 거면 좀 뭔가 이렇게 베란다? 사람들이 이거 웰컴 투 동막골대거든요? 막 팝콘 날아가는 것처럼? 망을 씌우는 거 어때요? 입구에다가. 그 여러 가지 좀 튜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튜닝을 좀 여러 가지 하면 심지어 그 전압 조절해 주는 게 있어요. 그 콘서트 꽂고 전압 조절한 다음에 화력을 떨어뜨리면 더 좋은 결과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날아가는 때 어디 좀 담아 놓을 수 있는 그런 거, 예를 들어 환풍구 해갖고 쿨링 만들어 놓으면 얘네들이 다른 데로 안 날아가고 여기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뭔가 그 추가적으로 메커니즘을 설치한다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 로스터기로 쿨링을 했지만 얘는 쿨링이 없어요. 애시당초 팝콘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쿨러가 있어야 된다. 쿨러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요. 아니면 캠핑 갔을 때, 네, 캠핑 갔을 때 쓰기엔 굉장히 좋고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위에 뚜껑이 플라스틱이에요. 그리고 팝콘은 이렇게 팝콘이 터지고 나서 금방 식잖아요, 팝콘 자체가. 근데 원두는 생두기가 벗겨지고 좀 밀도가 높기 때문에 팝콘보다는 얘가 뜨거워서 그 플라스틱에 닿으면 플라스틱이 녹아버려요. 그래서 사용하실 때 이런 점은 주의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정도 주의만 하시면. 그리고 또 단점 하나, 이게 알루미늄이 열이 잘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연속 배치가 안 돼요.
그래서 샘플 막 20개 한 번에 볶아야지 요거 안 됩니다. 얘를 좀 뭐 어떻게든 바람을 쐬서 뭐 선풍기를 쐬서 에어컨을 쐬서 식혀 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배치를 하셔야지, 연속 배치로 한 번, 두 번 만약에 연속으로 한다? 얘 바로 타버립니다. 절대 연속 배치 안 된다는 그런 점 유의하신 다음에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격은 안 알려주셨어요. 가격 이거 2만 원입니다.